KTN 오늘의 주인 뉴스입니다. 2024년 대선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이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큰 폭으로 올린다면 국제시장 변동성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드옥타 애틀랜타 지회가 주최한 2022 북미 남동부 대통합 글로벌 창업 의욕스쿨이 폐막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2024년 대선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출마 가능성을 염두하면 민주당에서도 본격적인 내부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8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재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호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출마하는 것은 처음 의도이지만 그것이 확고한 결정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답변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불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는다면 내부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차기 대선 후보 중에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 불출마를 전제로 대선 출마 의지를 부각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피터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이 민주당에선 잠재적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심지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도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의 나이입니다. 1942년생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다면 81세 고령의 나이로 미국을 이끌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인 박진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9일 맨하탄에서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회담이 조율되는 상황인 만큼 핵심 현안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한일 관계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은 강제 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준이 20일과 21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큰 폭으로 올린다면 국제시장 변동성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상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 달러 원 환율이 1,400원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준은 9월 20일부터 21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한 번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재차 시사해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들이 각종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완화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면서 고강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화 강세에 파고가 계속 몰아치게 됩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과 유학생 부모들의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심지어 FOMC의 이번 회의 결과와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로 환율이 1,450원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아직 원화 강세를 할 재료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달러 강세에 원화가 흔들릴 전망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며 미국의 직접 군사적 개입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양안 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오랜 정책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되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직접 개입 여부를 밝히지 않은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만을 독립국이 아닌 자국 영토 일부로 보고 있는 중국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 성명 규정,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약속 등을 심각하게 위반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게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월드 옥타 애틀랜타 지회가 주최한 2022 북미 남동부 대통합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이 폐막했습니다. 이번 창업 무역 스쿨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두루스 소재 힐튼 슈가로프 엠버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박남권 애틀랜타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가자들이 뜻깊은 경험과 귀한 배움의 시간, 그리고 소중한 교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차세대 무역 스쿨은 월드 옥타의 핵심 사업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은 월드 옥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추진해오고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이번 창업 무역 스쿨은 작은 변화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다라는 주제로 6차례의 특강과 팀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김형기 애틀랜타 지회 차세대 대표는 이번 주제에 관련 배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사실 이번 창업무역스쿨의 주 목적은 창업이라는 게 아주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진 어떤 아이디어도 어떤 생각도 누군가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디어에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창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체험을 함으로써 그런 창업을 꿈꾸는 분들한테 조금 더 용기를 드리고 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특강을 맡은 코트라 애틀랜타의 신정수 관장은 조지아 지역의 한국 회사 진출 현황과 앞으로의 기회라는 주제로 코트라 소개와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보아 차세대 위원장은 이번 통합 무역 스쿨과 관련 중점을 두고 준비한 부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애틀랜타에서 다시 이렇게 통합으로 개최가 되던 무역스쿨이 3년 만에 올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돼서 어느 때보다도 프로그램에 저희가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최고의 강사진들 그리고 지금 요즘 이렇게 21살에서 39살의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다음에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있는 강사분들을 섭외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썼고 또 더욱이나 이번에는 또 장소나 뭐 이렇게 계시는 모든 부분에서 가능하면 좋은 방법으로 해드리려고 여러 가지로 새로운 시도도 해보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편 2022 북미 남동부 대통합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에는 애틀랜타 지회를 비롯해 워싱턴 DC와 마이애미 그리고 템파와 산후안 등 총 5개 지회에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초대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장례식에 다소 늦어 한동안 입구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버킹궁이 발표한 장례식 일정에 따르면 해외 내빈 500여 명이 현지 시간 19일 오전 9시 35분에서 55분 사이 사원으로 들어와야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0시 5분가량에 장례식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무공 수훈자들의 입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여왕의 장례식의 진행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장례식에 늦은 이유는 교통 체증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남부 지역의 공화당 주지사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북부 민주당 지역으로 이송하는 것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에 이어 유력 대권주자 중 하나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최근 매사추세츠주의 부유층 휴양지인 마사스 비니어드에 주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 약 50여 명을 전세기로 실어 나른 것이 논쟁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국경 정책에 항의하고 불법 이민자 문제를 부각하기 위한 조치라는 공화당 주지사들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텍사스주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뉴욕시로 이송된 불법 이민자는 지금까지 2,5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오후 1시 5분께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 콜리마 인근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는 이날 멕시코 남동쪽 아퀼라에서 37km가량 떨어진 미초아칸주와 콜리마 경계 지점에서 강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USGS는 지진 규모를 7.5로 밝혔다가 상향 조정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5km입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